이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게 좀 심화됐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영상으로 몇 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아직 두 분이 이제 막 공식적으로는요, 공식적으로는 서로 막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게 뭐 만나고 전화를 하고 그런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서 거의 화해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매우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식으로 이제 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X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하트를 누르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딱 그 화면이 그런 화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 정도의 어떤 유치한 싸움은 아니고요.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도 관련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금 두 사람을 고르자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요, 이 두 분의 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치한 싸움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나 정치 상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분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지금 캘리포니아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지금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동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서 이 시위를 계속해서 격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동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한 50명, 60명이 거의 체포가 됐어요. 물론 다 주동자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핵심 인물들이 막 이렇게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비스가드 24에서 나온 걸 보면은 이 LA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 이 시위자들의 사진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 낙과 망치, 이 공산당 깃발 여러분, 그 소련에도 사용이 되고, 막 많은 이제 그 공산당 국가에서 사용이 되는 이 낙과 망치가 그려진 망토를 입고 이 시위자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참가를 했었던 그런 시위자의 사진이 지금 찍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이게 뭐 많은 어떤 그런 좌쪽의 시위대를 봤는데 저도 봤어요. 이거 한국에서도 봤습니다. 그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지금 이 LA에서 하고 있는 시위가 명목은 그거예요. 명목은 이민자들을 보호해라. 그리고 ICE라고 하는 이 이민 세관 단속국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요. 이 ICE에 이런 좀 잘못된 걸 규탄하는, 저는 잘못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참고로. 뭐 그런 시위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위라는 거 자체가 좀 정당한 걸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 이민자입니다, 여러분. 불법 이민자. 트럼프 대통령님은 항상 이야기해요. 불법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정식 절차를 밟고 미국인으로서 들어온 미국인은 환영한다. 대신 불법 이민자는 정식 이민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다면은 미국에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자라고 하는 그 시위 자체 명분이 굉장히 지금 전 미국인들의 어떤 공감대를 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민주당이나 뭐 그쪽 좌쪽 세력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반 ICE, 반 이민 세강국 그리고 반 트럼프 시위로 이것을 좀 격상시켜서 좀 큰 움직임으로 벌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파악이 되기는 했었죠. 그런데 앞에서 나왔듯이 이런 공산당 깃발과 같은 어떤 그런 망토를 몸에 두르고 시위를 참가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또 당사자가 잡혔는데 이 지역 시위대들이 잡혔어요. 이 LA의 인도주의 이민자 권리 연합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상한 시민단체들 있죠. 뭐 무슨 환경, 무슨 민주, 뭔 통일, 뭐 이런 단어들, 듣기에만 뭐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막 조합해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회주의 해방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PSL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의 사람들이 지금 시위의 주동자로 잡혔거든요. PSL이라고 하는 것은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이라고 해서 미국의 좌파 정치 단체예요. 2004년에 창립된 미국의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당이고요. 주요 목표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종식하자. 네, 여러분.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자. 이게 주요 목표입니다.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노선을 강조하고요. 노동층과 빈민층의 권리를 강조하고,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지럽죠. 뭐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고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 정부를 지지하고 쿠바를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런 진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아시겠죠? 그 세 글자. 네, 그게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굉장히 소수 정당이고요. 지역별로 지부도 있고 막 시위나 캠페인 뭐 이런 것을 활발히 하는 그런 당입니다. 대선에도 후보를 냈어요. 심지어 우리는 몰라서 이제 다 묻힌 거지만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특히 이 ICE에 대해서 반 ICE 그리고 친이민자 노선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는 뭐 그런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LA 폭동 시위에서 잡힌 그 시위 주동자가 바로 이 사회주의 해방당 PSL의 어떤 간부급 되는 그런 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시위가 진짜 정상적이고 순수하고 그런 시위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는데 이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또 한국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 쓰다 보니까 그냥 트럼프가 좀 강경 진압을 해서 이 LA의 순수한 시민들이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보도 형태를 지금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또 뒤에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제 올라온 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파견한 것은 우리가 내린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LA는 완전히 초토화됐을 것입니다. 무능한 주지사 케빈 뉴스컴과 시장 캐런 베스는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라고 말하며 캘리포니아와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파괴의 사진과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할 것이며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화시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게 때려 부시고요. 다 지금 폭죽 터뜨리고 불 내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평화시위라고 포장을 하면서 이들을 이제 진압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렇게 또 정치적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러분 여기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라고 위에 나오는데 케빈 뉴스컴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래 이름이 뉴섬이에요. 뉴섬인데 그 스컴이라고 해서 그 쓰레기 비슷한 그런 단어 아시죠? 스컴 해서 트럼프가 이걸 놀리면서 쓴 거예요. 뉴스컴이라고 해서 놀리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난 1월 달에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엄청 크게 났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뉴스컴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뉴스컴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누가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국 내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야죠. 제가 뭐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진짜 미국 이 정도면 명예 시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나라로 쳐볼게요.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식적으로 들어온 절차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 비자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야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면 더 강하게 진압을 해야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라. 이민자들 보장해야 된다. 정부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물론 지금 우리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우리 정부라는 말도 굉장히 제가 지금 입에 가시가 돋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상식적인 대응이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위가 조금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원래는 이 미군이 LA의 해병대 한 300명 정도, 주방위군은 별도고요. 이 300명 정도만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700명, 그러니까 한 개 대대를 거의 투입할 정도로 이제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요. 진짜 이거 군인들이 들어와도 얘네들이 더 조금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듯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BLM 시위나 어떤 반정부 시위나 트럼프 일기 때도 시위가 정말 많았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빡세게 바로 좀 진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해병대 산하의 제7해병연대 제2대대의 해병대원 700명이 이 태스크포스 51 아래 운영되는 어떤 그런 타이틀 10 병력, 타이틀 10 병력이라는 게 지금 LA에 파견이 되어 있는 연방 주방위군을 말합니다. 여기와 함께 원활하게 이제 통합되어서 같이 임무를 수행하기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방위군 2,000명이 추가 투입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기존에 투입된 주 방위군의 어떤 그 병력에 더해서 2,000여 명을 추가로 더 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뭐 뉴스컴 주지사나 캐런 베스 LA 시장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방위군 투입한 것에 대해서 이거 뭐 계엄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물러서지 않고요. 지금 그냥 땅크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땅크고요. 그냥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더 투입하고요. 또 이 톰 호먼이라고 하는 국경 관련해서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톰 호먼이라는 분은 불법 이민 단속을 방해하면 뉴섬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 등을 체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질문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뉴스컴하고 베스를 체포할 수 있다는 이 톰 호먼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톰이라면 그렇게 체포할 것이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너무나 시원시원하고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부럽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고요. 지금 이 뉴스컴, 이 케빈 뉴섬 이 사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을 띄우고 있어요.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표적인 그 좌쪽 세력의 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미국 민주당 쪽에서 이 캘리포니아가 말 그대로 켈라도예요. 켈라도. 한국의 전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적용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곳의 주지사예요. 주지사. 그러니까 켈라도지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을 띄워주고 있고요. 지금 내년이 아니죠. 그 다음 대선에 2028년 미국 대선에 이제 미국 민주당 후보로서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벌써 막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시 한번 이 권한 남용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어요, 사법부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사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딴지를 걸고 사법부가 판결로서 제동을 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만약에 이게 또 받아들여지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는 미 헌법을 지키지 않고 권한은 넘어서는 행위로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란법이 적용이 되냐 마냐 막 이런 것도 있고, 지금 1992년에 그 LA에서 또 폭동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반란법을 적용해서 이 캘리포니아의 주 방위군을 자 투입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은 그것을 적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타이틀 10이라고 해서 그 주지사의 어떤 권한을 생략하고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안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투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섬 같은 경우 완전히 차기 대권 주자로서, 미국 민주당에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좀 이런 LA 폭동이나 뭐 이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미국의 우파 언론들에게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고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실 텐데, 그게 일어나면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면 뭐 거기서 끝내야죠. 뭐 끝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무조건 그 잘못을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리고 당시 정부한테 돌리고, 이런 거를 보면 과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솔직히 나오거든요. 지금 이 LA 시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 있는 곳이 어디냐? 트럼프 대통령이냐? 아니면 뉴스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지금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의 몸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활동으로 너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폭동이나 시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에서 좀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할 일이 많이 바쁜데, 이런 게 일어나면 또 이슈가 되고 또 군을 투입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그들이 예전에도요 이 BLM 시위나 뭐 이런 것으로 막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고 막 이런 것을 계획을 했어요.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난 게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과연 지금은 아닐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력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사회주의 해방당 뿐만 아니라 뭐 많은 이제 배후 세력들이 잡히고 있는데, 좀 있으면 뭐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좀 빠르게 진압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지금 첫날 줄다리기 하면서 히토류 반도체 빅딜이 일어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LA는 LA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런던에서 지금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아직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해서 뚜렷한 어떤 움직임이나 뭐 그런 게 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겠지만,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제한을 아예 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수출 제한을 걸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에게 히토류 수출 제한을 걸고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수출 제한을 걸고, 두 국가 다 이게 모두 너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직 이렇게 막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제 오후 6시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중국과 협상을 잘 하고 있다,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런 좀 교과서적인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중국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결론이 딱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이 씨가 그 핑진 씨랑 통화를 드디어 뭐 했다고 하는데, 뭐 드디어가 아니고 뭐 당연히 하겠죠.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핑진 씨랑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 핑진 씨가 이 씨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무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어떤 프레임이냐면,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특히 중국에는 관세를 크게 때리고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런던에서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국이 자신을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만드는 어떤 프레임입니다. 피해자라고. 본인들은 피해자예요. 항상. 미국이 이렇게 벌이는 어떤 무역 전쟁에 자유무역을 해치는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본인들은 항상 피해자고 이런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 패권주의로 가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움직임 자체가 바로 자유무역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핑진 씨가 그냥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라고 이런 게 여러분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중국의 편에 서게 하게끔 나오는 어떤 그런 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핑진 씨가 실각했다고 하나 지금 핑진 씨의 말에서 나오는 단어가 진짜 핑진 씨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의 어떤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순히 핑진 씨가 말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중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쉽게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대응하자. 얼마 전에 그 동남아 3국 순방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싹 무시하고 미국 편에 거의 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지. 네. 또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예상 가는 거는 있지만 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우파 유튜버들의 알고리즘이 많이 박살이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항상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1% 구독자 대비 1% 가면 좀 괜찮은데 한 0.4%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